자, 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각은 예각과 둔각 사이의 각입니다. 자, 그럼 직각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각에 대한 정의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평각을 하나 그렸고요. 수평선 같은 선을 하나 그었죠. 자,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서 각 A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 각을 각 A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각에서 이쪽 각 A의 반대편에 있는 각을 우리는 각 A를 보조한다 라고 해서 각 A의 보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 A의 크기와 그 각의 보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각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각 A의 크기와 보각의 크기가 일치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각 A를 뭐라고 한다? 직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직각을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각의 개념이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능 빈출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역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유형은 수선입니다. 점에서 선분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수직이 되겠죠? 이 수선이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특이한 중선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때 중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중선이죠? 자, 그랬더니 이 변의 길이까지 같아진다. 되게 특이한 경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가볼까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 ABC가 있는데요. 빗변에 중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까지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게 세 번째 유형이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못 해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자, 원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현 보이시죠? 자,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놀랍게도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게 이 네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말은 즉 뭐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이 수선은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자,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결하세요.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은 원의 접선입니다. 접선이라 함은 원과 만나는 점이 하나인 직선을 얘기합니다. 얘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원과 접선의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은 자, 접선과 수직이다 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내접원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 원이 내접하는 경우 우리 내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각형의 각 변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자, 이게 접점이 되겠죠. 자, 그 수선의 길이는 모두 다 같더라. 자, 일곱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최단거리입니다. 자, 고정점, 한 고정점으로부터, 자, 직선 위에 이동하는 점, 동점 있어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제일 짧을까 봤더니, 자, 수직일 때,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한 직선이 있고요. 자,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과 원 위에 움직이는 점 사이에서 최단거리는 언제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립니다. 자, 그때 교점 보이시죠? 자, 이 점과 이 수선의 발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단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정된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 중에 최장거리, 제일 먼 거리는 어딨냐면 자,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연장해서 지금 교점 보이시죠? 이 거리가 고정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 중 최장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 수선이 곧 무슨 선이 된다? 중선이 된다. 자, 바꿔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선을 그리면 그 중선은 곧 뭐가 된다? 수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한편 이렇게 표현을 또 해볼까요? 어떤 삼각형에서 수선과 중선이 일치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야 될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봅시다. 밑변을 정하면 삼각형의 높이를 알아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높이로 잡으면 되고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밑변을 연장을 쫙 해서요. 이 꼭지점에서 이 연장선까지 내린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2006년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실제로는 이게 2차 곡선으로 선택 과목 문제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게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선분 OP의 길이와 선분 OF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P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20,0이고요. 자, F라는 점의 좌표는요. 그리고 F'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0,0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얘가 원점이니까 얘의 길이까지 같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 3번에서 봤던 그 성질을 활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제가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 유형 3번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자, P점, F점, F'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은 되겠지만 5점까지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아니죠? 자, 따라서 삼각형 P, F'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X축 위에 세 점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 즉, 고든 선이다. 즉, P, F'F는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자, 유형 3번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였냐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면 되겠네. 자, 빗변의 길이는 2루트 20이니까요. 2루트 20의 제곱. 그래서 답은 80이 되겠습니다. 유형 2번과 3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네 번째 주제 중선, 수선, 각의 이등분선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중선이 있고요, 수선이 있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요. 이 셋을 좀 구분해 달라.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주제를 네 번째 선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앞서 나왔던 유형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은 아까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A, B, C를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세요. 밑에 그려놨죠. 자, 그리고 BC가 지름이 되겠네요. 고든 선이니까요. 삼각형이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각과 원주각은 2대1의 비율이다라는 걸 알 것이고 이게 지름이므로 180도, 즉 얘가 직각이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증명은 의외로 간단하고요.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많이 보던 외접원과 관련된 내용이라 외접원에 대해서도 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제가 21번째 주제로 정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렇게 오심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내심, 외심 부분은 우리가 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작년에 모의고사에 방심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방심하다가 오답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방심은 뭐냐면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나머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할 수 있고 그 점을 방심이라고 하고요. 방접원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이 정의와 작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은 항상 내부에 있겠죠? 그리고 외심은 자, 내부에 있을 때도 있고 빗변의 중점에 있을 때도 있고 자,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때도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작도를 해서 그렸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의 정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걸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지, 중점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도 제가 직접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게 참 많은데 여러분이 작도할 시간까지는 많이 없겠지만 시간이 혹시 나는 학생들이 실제 작도를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지 정도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읽을 거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주제를 직각으로 잡은 이유는 기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직각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직각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첫 주제를 직각으로 잡았습니다. 자, 직각은 왜 90도로 약속하였는가? 고대인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이 360일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4분의 1을 90으로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직각을 90도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파이 보겠습니다. 파이는 3.14다라고 다들 배웠고요. 대충 3.14 얼마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파이는 360도다라고 또 배웠죠. 그러면 두 개가 좀 상충되죠. 이 수치와 그 다음에 각도, 단위 자체가 다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파이 뒤에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에다가 라디안을 곱한 값이 360도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를 빠뜨리시면 안 되겠고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파이가 아니라 2파이라고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직각과 관련된 개념들 영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보시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이 합과 같다. 자,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여기서는 자주 등장하는 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5,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자, 이 비들이요,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밑에 자주 등장하는 특수각이라고 나와 있죠. 뭐 30도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이 각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보면 바로
몇 도인지 알 수 있게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활용이 되는 특수각이 있습니다. 자, 특수각들끼리 더해서 특수각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특수각끼리 더하고 그 값들끼리 빼도 특수각이 나오는 경우죠. 자, 이 특이한 경우도 간혹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여기 소개를 해 놨는데요. 자, 한 변의 길이가 36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7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25가 나왔네요. 얘 루트 씌웠더니 빗변의 길이가 45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값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바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봅시다. 똑같은 문제고요. 자,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닮음이라 함은 각 변의 길이비가 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9의 배수라서 4대 3이에요.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고 한 변의 길이가 3인 직각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3대 4대 5겠죠? 자주 활용되는 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갈 때 9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얘 역시 5, 9, 45가 되겠네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피타고라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봅시다. 예제 문제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지금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요. 지금 보니까 루트 3대 2거든요. 닮음비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죠. 그래서 이 길이는 1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갈 때 8배를 해야 되니까 x의 길이는 8이 되겠네. 자, 방금 풀어본 문제 말고도요.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어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읽을 거리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너무 길면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A도 그렇고요, B도 그렇고요, C도 그렇고요. 한 변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금 보셨던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서 삼각형이 됐다면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인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둔각삼각형이라면은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 합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란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되겠죠? 같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이라면 어떠한 변이 오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예각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대변과 대각 사이의 크기 관계입니다. 자, 우리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변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각시의 대응변이고요. 자, 변시의 대응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각시는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대응각이 크다면 변의 길이가 길다. 변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대응하는 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피타고라스의 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만족하는 세쌍의 자연수. 자, 왜 자연수라고 했을까요? 자, 피타고라스 철학에서는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에 반대되는 개념 유리수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갑시다. 자, 피타고라스 합파는
우주 만물을 다 유리수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 유리수는 유비수를 얘기합니다. 이 B는 라띠오라고 해서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A 대 B, A분의 B, 분모는 0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두 정수의, 둘 다 정수고요. 자, 두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는 뭐냐? 인정하지 않았죠? 무리수라는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히피수스라는 제자가 무리수가 있다라고 밝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일화도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다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 존재하는 수를 리얼 넘버,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실제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단위 길이를 이렇게 약속합시다. 이게 1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는 1이구나. 1.5는 어딨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1.5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루트 2는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루트 2도 실수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이 수직선상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1.414 얼마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찍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1이죠. 자,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제 컴퍼스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여기 루트 2가 있구나. 이 길이가 루트 2구나. 비순환 무한소수인 무리수도 실제 존재하니까 이렇게 실수직선,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